안녕하세요. 이제 저와 함께 5강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에서는 이제 파트 2, 고객 관계 관리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고객 관계, 서비스 제공자와 이제 고객 관계 행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 고객 관계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관계에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 첫 번째, 상호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상호 이해라는 거는 고객과 종사자의 관계에서 여기 보시면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연결형으로 몇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객과 종사자의 관계에서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로 메시지 전달이 왜곡이 없어야 하고 전달된 내용이 수용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연결형으로 상호 이해 또는 사례형으로 다섯 가지 행위에 되지 않는 거는 또는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사례로 출제가 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좀 외워두시면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호 이해라는 거는 고객과 종사자의 관계에서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서로 간의 그런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 이해를 위해서는 당연히 메시지 전달에 그런 왜곡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전달된 내용이 고객들이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달된 내용을 또 어떻게 보면 잘 수용할 수 있으려면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이런 왜곡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중요한데 이 두 부분이 다 왜곡이 없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 다음 이제 진정성이라는 거는 서비스 접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요소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실하게 보여지는 정도, 얼마나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좀 진정성 있게 보여지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을 서비스 만족과 긍정적인 소비자 감정에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특별한 행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관심이라던가 특별한 이런 제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뭔가 고객이 기대한 그 기대 이상의 뭔가를 주는 거죠. 기대 이상의, 우리가 아까 했던 와우 팩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객 기대 이상이죠. 고객 기대 이상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특별한 행동은 당연히 고객에게 즐거움과 혜택 이런 것들을 선사하겠죠. 자, 우리가 세일즈에서 했던 와우 팩터랑 같은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능숙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제공자가 갖춰야 되는 이런 전문적인 능력,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이제 인간적 관계 능력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 제공자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 그다음에 지식, 경험, 용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적 관계 능력까지 같이 증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패의 최소화. 자, 서비스 실패는 고객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실패는 어때요? 고객의 기억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MOT에 대해서 학습을 했지만 다양한 많은 접점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의 접점이라도 그 접점이 실패가 되면 어때요? 모든 접점이 실패가 되는 이런 곱셈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게 이런 서비스 접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 그런 고객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관계 행위 5가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고객과 기업이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관계를 지속했을 경우에
서로가 얻게 되는 이익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인, 지속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 기업만이 이익을 얻는 건 아니죠. 고객 또한 기업과의 지속적인, 장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얻는 분명한 혜택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업에게 주는 이점을 살펴보면 당연히 뭐예요?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규 고객 확보에 드는 그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거에 5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영업 비용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뭐 이런 마케팅, 재반 마케팅 비용도 같이 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가 증진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고객이 뭘 원하고 고객의 욕구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고객에 맞는 그런 어때요? 상품을 제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도 또 뭐 한다?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단계가 이제 간소화가 됩니다. 서비스 제공 단계가 아무래도 장기적인 고객에게는 어때요? 많은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 고객에게 불필요한 그런 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불필요한 그런 프로세스는 여기서 삭제가 되는 거죠.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간소화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회는 오히려 증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고객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고부가 가치. 아무래도 그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가 좀 이제 지속적이고 장기간 되다 보면 뭐가 쌓여요? 이 둘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죠. 그럼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고객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도 어때요? 좀 더 프리미엄화된 제품을 흔쾌히 구입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어때요? 고가 상품을 제시를 하면 그 고객이 구입을 하겠어요? 구입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뭐예요? 기업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이러한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해도 그거를 어때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차 판매라든가 이런 업셀링이 가능하죠. 그래서 교차 판매라는 거는 이제 제품을 판매할 때 다른 제품을 우리가 끼워서 함께 파는 거죠. 그리고 업셀링이라는 거는 지금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인 관계가 그 고객에게 주는 이점이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뭐한다? 탐색 비용이 감소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과 오래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그 기업이라던가 그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탐색 비용이 감소가 되고요. 또는 이런 사회적인 편익이라던가 특별 대우의 편익이 함께 따르죠. 예,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골 고객 혜택이라고 하잖아요. 단골 고객에게는 뭐 하나 더 주죠. 저 같은 경우도 모 통신사의 그런 그 핸드폰을 오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화 티켓 같은 것도 좀 일반 고객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주는 좀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편익이라던가 특별 혜택 편익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때요? 고객화, 이런 맞춤 서비스라던가 차별화 세일즈가 가능하죠. 이렇게 장기적인 관계가 되면 기업에서는 이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성향, 특성, 구매 패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고객화,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상품 구매에 대한 위험 요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고객들은 항상 서비스든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항상 뭐를 염두에 둬요? 그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장기적인 관계가 되면 아무래도 뭐예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서비스 요청 단계가 간소화. 여기 보시면 제공 단계가 간소화. 되죠? 비슷하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 요청 단계가 간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빠지고 필요한 부분만 신속하게 제공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매우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접점 볼게요. 파워. 접점에서의 파워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서비스 접점에서도 서로가 기싸움을 해요. 기싸움. 누가 이기나. 네, 서로가 더 큰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암암리의 그런 파워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파워를 한번 보면 크게 자, 기업 그리고 서비스 직원, 종사원, 직원 그리고 고객 간의 이런 파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 자, 고객은 보세요. 고객은 접점에서 뭐 한다? 더 많은 이익, 혜택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객 본인이 스스로가 뭔가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고객의 입장이 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은 무조건 한두 번 다 이상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통제권을 가지려고 한다. 그 다음에 종업원은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때요? 급여 대비 좀 편하게 쉬운 직무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뭐 한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또 원합니다. 또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어때요?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이왕이면 뭔가 스트레스를 내가 덜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고객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파워를 행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에서는 여기 보시면 투자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직원 또는 기업과 그런 고객 간의 관계에서 이왕이면 내가 그 기업에서 투자한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좀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종업원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그런 제한하는 규칙, 절차를 두면서 또 종업원들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접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과 그리고 종업원과 기업 간의 이러한 파워가 있다라는 거, 파워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파워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보상적 파워가 있습니다. 보상적 파워라는 거는 서비스 제공자, 공급자가 고객에게 보상할 능력이 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고객은 그 제공자의 지시라던가 요구에 협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보상이 오히려 매력적일수록 또는 보상력이 높을수록 그 보상의 파워는 강해진다라는 거. 다음 이제 강제적 파워. 네, 우리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권력이라고도 하는데, 자, 강제적 파워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람이 뭔가 힘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고객은 그 제공자의 지시나 요구를 잘 수용하겠죠? 다 알아요. 고객은 누가 딱 일하면서 딱 보면 누가 가장 권력자인지를 어때요? 고객은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지배인을 부르고 그 팀장을 부르고 하는 이유가 다 뭐겠어요? 그렇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래서 강제적 파워는 이러한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오히려 자주 사용하면 역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면 아무래도 고객 불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또 낳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파워라는 거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던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객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하급자가 더 많은 지식을 상사보다 더 보유할 경우는 어때요? 은연중에 상급자를 조정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많은 지식,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좀 위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급자가 더 많은 지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상급자를 조정할 수도 있다. 다음 중거적 파워 보도록 할게요. 중거적 파워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나 기존이 될 만큼 뭔가 매력적인 요인을 지니면 왠지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매력이 있다면 무슨 일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중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보통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중거적 파워다. 특히 이제 서비스 현장 접점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매우 매력적일 때, 무척 매력적일 때 어때요? 고객은 제공자의 말에 잘 수긍하며 그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게 중거적 파워가 된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합법적 파워 보도록 할게요. 자, 합법적 파워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의 지휘 권한이 뭐 규정, 제도, 법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뭐한다 권력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 고객은 당연히 뭐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를 잘 이제 공급자죠. 어떻게 보면 공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며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기 장소에서 어때요? 번호 시스템에 따르면 여기에 누가 한거한 사람 봤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왜 10번이야? 나 3번으로 갈래? 라고 한거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예요? 그 공급자의 권력인 거죠. 공급자의 권한인 거죠. 권한. 그다음에 정보적 파워 보도록 할게요. 정보적 파워라는 거는 자,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이 뭐하나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행사하는 권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적 파워를 이용한 권력은 되게 뭐한다? 설득, 누군가를 설득하는 형태로 많이 발휘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면 고객을 어때요? 설득할 때 훨씬 더 그 설득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파워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